여러분, 원달러 환율 1200원. 이것은요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1200원이 자리를 그냥 잡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 1200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위기냐 경제 위기가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0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거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기.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많은 분석들이 1200원이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들을 보면요 1200원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1200원이 됐던 것은 5번이 있었는데 그 5번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혔다, 이렇게 매일경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9월 30일부터 2009년 9월 22일까지 그야말로 외환은 1600원까지 1600원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야말로 글로벌 위기 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여러분 글로벌 위기가 가기 전부터 지금 외환에서는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가 외환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위기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1570원까지 내려가는 1570원까지 저는 2008년이에요 2008년 9월 30일 날 1200원을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1200 밑이라는 게 이게 가치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1203원 1204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1570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니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10년에도 보면요 2010년에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인데 5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때도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졌죠. 1200원 밑으로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다가 2016년 1월 7일에서부터 3월 10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하고 북한의 핵실험 때 그때도 1200원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2019년이죠.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때요.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 12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2020년 3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12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경제 충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충격이 커지는 것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1204.5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1200원 밑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쉽지 않다. 1200원대를 계속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00원이 된 거에 대해서요
너무 원화값이 과도하게 하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과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위기였던 DNA가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 적자는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쌍둥이 적자가 될 때마다 위기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경상수지가 적자 추이를 보면 2008년 상반기에 경상수지 적자 72억 1,870만 달러였습니다. 이때는 금융위기가 왔죠. 2011년 상반기에 67억 2,36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이때는 뭐가 왔습니까? 남유럽 재정위기가 왔죠. 2022년 1월에 지금 48억 9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왔고요. 여기에 만약에 2월 달까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면 좀 더 가서 말입니다. 4월은 무조건 적자가 날 거예요. 4월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배당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3월까지 적자가 나면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1,200원인 원화가 이게 우리 경제의 어떤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1,200원에 고착화된다는 것 이것은요 그만큼 무역 적자가 커지고요. 미국이 긴축을 할 땐 그만큼 충격의 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표는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표는. 분명히 지표는 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중파 TV나 언론사 방송을 보면 위기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특히 KBS나 MBC나 SBS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천하태평입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터지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진짜로 터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관진이 너는 왜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결국 한 번의 충격이 오면 그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IMF 외환위기 때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오래가는 위기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저희들은요. 언제든 위기에 대한 대응책 단단히 마련해야 됩니다. 단단히 마련해야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은요. 그나마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위기라고 느꼈을 때 위기가 징후가 보일 때 이때 진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